솔직히 말씀드려서 99%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죠. 그때 QQQ를 샀어야 해. 폭락장에 QLD를 안 팔았어야 해. 남들이 다 두려워할 때 TQQQ에 투자를 했어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차트를 보며 후회만 반복합니다. 부자는 단순히 뼈를 깎는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은 결국 얻어 걸리는 것이고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현명한 행동은 그 운이 나에게 터질 확률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방법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진짜 부자들, 끝없는 하락장과 변동성을 버텨내고 거대한 부를 쟁취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공통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평범한 우리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생에 부자가 되지 못하면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인지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이 투자자들에게 항상 던지는 아주 차가운 진실이 있습니다. 돈은 그저 불안을 잠재우는 진통제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에, 특히 QQQ, QLD, TQQQ라는 엄청난 변동성을 가진 자산에 투자할 때 반드시 제목을 붙여야 합니다. 용처가 분명하게 붙은 돈, 즉 목적이라는 제목이 붙은 돈은 그제서야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의 삶을 밀어올리는 강력한 행복 촉진제가 됩니다. 금지 약물들이 왜 스포츠계에서 그토록 엄격하게 관리되는지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강화시키는 기본 효과가 100이라고 친다면 실제로 만들어지는 근육의 총 크기는 200이나 300에 달하죠. 흥미로운 것은 그 뒤에 숨겨진 심리적 부작용입니다. 약물은 일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고 무적성태처럼 느끼게 만들고 이 부작용을 경험한 선수들은 인위적인 행복감이 유지되는 동안 남들이라면 절대 견디지 못할 혹독한 훈련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레버리지 투자, 즉 QLD나 TQQQ에 투자하는 심리적 과정도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QQQ가 건강하고 정석적인 근육 단련이라면 QLD와 TQQQ는 투자계의 강력한 스테로이드와 같습니다. 자산이 2배, 3배로 불어나는 그 짜릿한 도파민과 행복감은 다른 평범한 투자자들이 절대 견디지 못하는 계좌, 반토막의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행복은 결승선에 있는 목표가 아니라 끝없는 시장의 폭락과 시련을 버티고 이겨내게 만드는 연료이자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버티려면 행복해야 하고 이겨내려면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 심리 분석과 관련된 기관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스스로 삶을 포기한 분들의 가슴 아픈 선택 이유를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없어서 가난에 좌절한 사람들만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꽤 많은 돈을 가졌음에도 심지어 강세장에서 큰 돈을 벌었음에도 한순간에 멘탈이 붕괴되어 파산하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의 심리적 붕괴는 절망이 아니라 무망에서 비롯됩니다. 절망은 내가 전 재산을 넣은 TQQQ가 마이너스 70%가 되어서 당장의 희망이 꺾인 상태입니다. 절망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다시 일어나서 본업에 충실하고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물을 타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위험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은 바로 무망감입니다. 다음 상승장을 상상할 힘조차 없고 내가 왜 이 위험한 투자를 시작했는지 그 소망과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백지 상태입니다. 무망감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없이 그저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TQQQ로 돈을 벌었다니까 맹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어 휩쓸려 다닌 사람들에게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가난은 질병이고 사회학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운이 덜 좋은 사람이라는 뼈아픈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부모의 재력이 어떤지는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통제밖의 운입니다. 주식시장의 방향성 역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완벽한 운의 영역이죠. 하지만 내가 정말 비를 흠뻑 맞고 싶다면 매일매일 밖으로 나가면 결국 비를 맞을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운은 결국 끈질기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얻어걸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운에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다가가는 방법은 확률과 빈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안 까먹고 기계적으로 계속 시장에 참여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떼어내어 QQQ, QLD, TQQQ를 기계적으로 사모으는 행위, 폭락장이 오든 폭등장이 오든 흔들림 없이 수십 번, 수백 번 분할 매수하는 그 지루한 루틴만이 거대한 불을 쌓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드머니 1억까지는 너무 지루하니까 일단 안 먹고 안 써서 예적금으로 모아보라고 조언합니다. 그 이후부터 주식을 내야 복리의 마법으로 탄력을 받게 된다고 하죠. 우리는 항상 1억을 모은 이후 TQQQ가 전고점을 뚫고 날아가는 그 찬란한 결과만 머릿속으로 상상합니다. 상상하기가 훨씬 쉽고 도파민이 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1억을 만들어가는 폭락장 속에서 공포를 이기며 QLD를 줍고 또 줍는 그 끔찍하게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루틴의 가치는 너무나 쉽게 평가절하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투자 루틴은 도대체 언제 만들어질까요? 주식 계좌가 붉게 물들고 수익률이 찍히는 기분 좋은 날에는 절대 단단한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 기분 좋은 상태를 즐기고 안주하려 할 뿐이죠. 진정한 루틴은 처절하게 좌절했을 때, 내 계좌가 반토막이 나고 스스로의 멍청함에 밤잠을 설칠 때 만들어집니다. 내가 깊이 좌절한 날,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실패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동기가 심장 끝까지 충만한 바로 그날, 아주 작은 매수 버튼 하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큰 좌절을 겪었을수록 레버리지를 풀로 당겨 극단적이고 큰 변화로 한 번에 원금을 복구하려는 것은 99%의 사람들이 가진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계좌가 녹아내렸을수록, 큰 좌절을 맛보았을수록 아주 작은 금액으로 QQQ를 모아가는 작은 루틴을 여러 개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그 작은 루틴들 중에서 살아남는 것들이 결국 나를 진짜 부자에 가깝게, 내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에 가깝게 만드는 첫 번째 투자 철학이 될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 투자에 크게 실패해서 좌절하는 청년들과 중년들에게는 아주 뚜렷한 공통점이 관찰됩니다. 고통의 상당 부분은 돈이 없다는 물리적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그 주식을 제때 사지 못했고 고점에서 팔지 못했던 나의 무능함에 대한 끝없는 자기 비난이라는 겁니다.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전 재산을 털어 나스닥과 TQQQ를 사겠죠. 하지만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없고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사실적 사고, 즉 일어나지 않은 다른 선택지를 상상하며 후회하는 행위는 뇌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고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갉아먹습니다. 진정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내 계좌를 어떻게 복구할지 중요한 것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저 생각하기 편하고 쉬운 과거의 멍청한 선택만 반복해서 곱씹는 겁니다. 반사실적 사고를 멈추고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대응, 즉 다음 달 월급으로 QLD를 몇 주 살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많은 재무 전문가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을 늘리는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첫 번째 단추는 쓸데없는 소비와 감정의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빚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TQQQ에 영끌 투자를 하는 분들이 시장에는 널려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한두 번은 그 모험이 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뇌동매매는 결국 뇌 구조를 망가뜨려 더 큰 모험과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를 부르고 끝내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는 주식시장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혐오하게 됩니다. 약과 독의 차이는 오직 용량에 있다는 아주 유명한 의학계의 철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익률이 좋은 QLD와 TQQQ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비중으로 들고 있다면, 매일 밤 나스닥 지수를 보느라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계좌와 일상을 죽이는 맹독이 됩니다. 자산이 커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멘탈과 불을 담는 그릇도 자연스럽게 커져야 합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면 갑자기 찾아온 거대한 수익조차 독극물로 변해버립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끝없는 스트레스와 마주하게 됩니다. 내 계좌를 위협하는 거시 경제의 불안, 매일 밤 흔들리는 나스닥 선물 지수, 이 모든 돈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우리는 무조건 피해야 할 나쁜 것으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투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투자자는 시장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바보가 됩니다. 우리는 지향점이 있는 스트레스, 즉 굿 스트레스와 그저 방향을 잃은 배드 스트레스를 철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10년 뒤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는 명확한 목표,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소망, 그 과정에서 TQQQ의 살인적인 변동성을 견뎌내는 고통은 나를 단련시키는 에너지가 되는 굿 스트레스입니다. 반면 아무런 철학 없이 그저 남의 말만 듣고 샀다가 물려서 겪는 매일매일의 불안은 영혼을 파괴하는 배드 스트레스에 불과합니다. 돈을 굿 스트레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노후 대비로는 QQQ가 낫나요? QLD가 낫나요? 아니면 젊을 때 TQQQ로 승부를 봐야 하나요? 어떤 전문가는 나이가 들면 무조건 변동성을 줄이고 배당주로 지키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전문가는 수명이 비약적으로 길어졌으니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나스닥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가장 먼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할 것은 주식시장에 단 하나의 완벽한 정답이 존재한다는 얄팍한 착각입니다. 나만의 단단한 투자 철학을 세우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롤모델과 부정적인 롤모델을 모두 직접 눈으로 보고 겪어봐야 합니다. 상승장의 환희도 맛보고 하락장의 피눈물도 흘려보면서 파편화된 수많은 경험들을 긁어모아 나만의 직관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어느 순간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TQQQ를 바닥에 던질 때 조용히 탐욕스럽게 매수 버튼을 누르고, 남들이 환호성에 휩싸여 빚을 내어 달려들 때 조용히 비중을 조절하는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이 긴 투자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없는 균형 감각입니다. 내가 돈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대로 투자를 너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상과 투자의 밸런스가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의학의 발달로 엄청나게 긴 수명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멘탈과 잘못된 투자 습관을 지금 당장 고치지 못한다면 앞으로 남은 그 수십 년의 긴 시간은 끔찍한 자본주의의 노예로 사는 고통과 무기력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깊은 좌절을 맛본 지금 당장 아주 작은 루틴을 시작하고 내 돈에 분명한 목적을 부여하며 QQQ, QLD, TQQQ를 통해 시장에 머무는 확률을 극대화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99%의 평범함을 넘어 1%의 진정한 부의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돈을 그저 피하고 싶은 스트레스 덩어리가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고 시련을 기꺼이 이겨내게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로 바꾸십시오. 나보다 먼저 투자를 시작해서 부를 이룬 사람들을 깎아내리며 질투하지 말고 기꺼이 부러워하십시오. 부러움은 나도 저 사람처럼 QQQ를 모아서 저 위치에 가고 싶다는 아주 훌륭하고 적극적인 성장의 용기입니다. 질투하면 지는 것이지만 부러워하면서 나의 원동력으로 삼으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 빛나는 용기를 바탕으로 오늘 당장 아주 작더라도 여러분만의 위대한 투자 루틴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